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 그, 뭐, 준비한 건 없는데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니, 진짜 준비한 게 없어요. 저번에, 뭐죠? FOMC 끝나고,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본업이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그동안 본업에 집중을 하느라, 올해 승진도 했고요. 떡도 돌렸고, 여러분들 사이버거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허도 하나 쓰고 있고요. 국가과제가 우리 팀에서 두 개나 돼가지고 지금 좀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본업이 좀 바쁜데 많이 지금 장이 좀, 오늘도 뭐 4% 빠지고 장난 아니네요. 근데 뭐 저는 매크로만 보니까 이런 거에 별로 일일비를 하진 않고요.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상황이랑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FOMC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FOMC를 딱 볼 때 페드가 연간 GDP 성장률을 작년 12월 대비 올해 3월에서 GDP 성장률을 낮췄어요. 낮추고 실업률도 높이고 예상 실업률도 높이고 인플레이션도 높이고 기대치를 그러면서 일시적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발표되는 수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관세는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히스토리컬리 네,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4월부터 큐티를 축소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얘기를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큐티를 축소하는 게 완화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 금리 정책과는 별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왜 큐티를 축소를 하냐? 이거는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장기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발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큐티 축소를 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압력의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요번에 FOMC를 보면서 GDP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높이고 그러면서 또 미시건대 5년 인플레이션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장기적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옛날에 그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스태그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충 그렇고요. 요즘 GDP 나우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다가 4% 맞나?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금 수입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보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보정치까지 내놨는데도 지금 1Q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이 4월 좀 넘어가면 이제 나오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들어서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뭐야, 채팅이,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저번에 CPI가 발표됐는데, CPI가 높게 나왔었나? 물가가 되게 높게 나왔었는데, 장기금리가 크게 떨어지더라고. 단기금리하고. 아예 그 특정 채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가지고 아 이게 장기금리는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음? 성장을 반영을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왜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갑자기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은가.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현상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까지는 이제 장기물 채권을 그렇게 추천을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좀 거의 현금 대신에 그냥 장기물에 박아도 될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도 오늘 바로 환전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 정도 그 제로츠라고 하는 그 초장기물 그 채권을 사놨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방금 파월 연설이 있었잖아요. 방금 파월 연설에서 음, 그 자기는 고용하고 물가만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뭐 잘 보이고 있고 고용 지금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번에 실업률이 4.2%가 떴어요. 뭐 아직은 뭐 낮은 수준이긴 한데 점점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음, 경기 침체에서 항상 환율은 그 달러는 강세를 보였으니까 지금 잠시 환율이 뭐 살짝씩 뭐 1, 2% 빠지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정상화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지금 연준이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 뜻은 이제 슬슬 연준이 못 버틴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미리 감지를 한 거예요. 2년물이 보통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CM이 뭐야 페드와치 상에서도 연내 3회 인하를 지금 컨센서스로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관세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바로 4회 인하가 컨센으로 바뀌었죠. 음. 저번에 제가 그 인버스 사랑방 3회인가 2회인가에서 보여줬던 그 금리 예상 그거대로 가려면은 이제 파월이 긴급하게 기자회견 열어서 확 떨어뜨려야 돼 금리를 뭐 한 1%씩 막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월이 지금 계속 안 내리다 안 내린다 이러다가 못 버텨가지고 이제 팍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 요즘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회사 끝나면은 집에 와가지고 그거나 보고 놀고 있었는데 예? 얼떨결에 요즘 사실 뭐 증시를 안 보고 그냥 경제 캘린더에서 지표만 보고 아,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만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은 요번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1회 때 보여줬던 그 ISM 제조업 지표를 선행하는 그 지표를 선행하는 그 다른 지표 계산식 그거에 의한 그 움직임을 뭐 보여주고 있어서 아, 내 예상과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리고 그 세부 지표들을 다 살펴보면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도 매크로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신규 주문도 떨어지고 재고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직도 고용이 탄탄하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 기세등등한데 이거는 이제 역실적 상세로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힘들면 이제 많이 따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레버리지는 뭔 지표 보면 좋냐고요? 아,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마진 뎃이라는 그게 있어요. 저번에 3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미수 거래라든지 레버리지 비율을 써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회사 그 퇴직연금 뭐 와서 그 설명회 하더라고. 신입들 들어왔으니까 퇴직연금 설명회야 하는데 뭐 어디더라? 어디 그 용인 쪽에서 왔었나? 경기도 어디 지점에서 대신증권에서 와가지고 차장 되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 이 사람은 리서치 쪽은 아니고 그냥 막 그 영업 쪽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 코스피가 뭐 올라갈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트럼프 뭐 어쩌고 하면서 미국도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냥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요번에 퇴직연금은 전부 다 환 노출된 단기채로 싹 다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장기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뭐하러 아는 척 합니까, 거기서. 아는 척 하면 뭐가 좋아요, 나한테. 그냥 그 사람들도, 힘들게 돈 버는 건데, 다들.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션 같은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음,
되게 재밌는 점은 제가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매도 포지션과 그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얘기를 했을 때 왜 반대를 가지고 있냐, 커플링된 왜 반대 포지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만 봐도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떨어지고 있고 비트는 비트는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은. 나는 그래서 얘네들 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자산은 다 분리해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의 시대에 돈이 뭐 잉여하는 돈들이 쏠려갈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위험 자산인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쓸려갈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둘이 그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장기적으로는 가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1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암호화폐는 홀딩을 하고 있는 게 여러모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사이클적인 반감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들고 있고 어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더 지금 같이 떨어지면은 그 증시가 그러면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큐가 한 2, 3년 홀딩한 그 그게 양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정말 곧 벌어질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내가 여태껏 개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이득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니, 근데 저는 뭔가 더 나쁜 악재라든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나는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다 이래가지고 관세가 높게 발표되길 원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다 하락을 위한 재료였을 뿐이지 다 알아서 자기 자리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출국 일정 잡을 수 있나요? 무슨 뜻이죠? 미국 갈 일이 없는데 난 이제 그 요번 달 말에 인도 갑니다. 인도. 음, 그 얘기구나. 미국이 너무 늦게 망해서 이민을 못 갔다고. 근데 제가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승진을 하기 전에 그런 게 다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업에서 이미 너무 많은 지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서울 뭐 의미 없던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 뭐 변동 없죠. 자, 이상입니다. 씨, 녹화 안 눌렀다. 미친. 아, 어쨌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이거 치즈직에서 그러면은 다운받아서 올려야겠네. 그래야겠네요. 자, 그럼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